4월 8일 목요일 지금 밤 10시 35분,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보겠습니다. 구입하시라고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의 코민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이득재, 이교환, 공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베네수엘라 코민운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책을 영상을 남겼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러시아 코민운동의 그 국면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코민운동이란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이제 펼치는 내용들로 서로 이제 논박하거나 또는 뭐 교류하거나 뭐 그렇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뒷면을 보면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억압이 지속되는 한 지구 생태계도 환경 변화도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이 2012년이 될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 될지는 알 길이 없으나 온실가스 감축이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가고 국가 간의 경쟁을 촉발하는 한 자본주의는 활황과 불황 내지 공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반복해 나갈 것이다. 경쟁을 굉장히 악으로 보고 있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인류가 연구, 고안해낸 이념 중에서 가장 나쁜 걸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지자체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이윤 추구, 부의 집중, 경쟁을 계속하는 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들이 소비 욕망과 화폐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지 않는 한 노동자가 회사를 위해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한 자본주의는 자본 축적 도식 MCM을 반복 확장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MCM이라고 하는 거는 막스가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이제 규정한 그런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니, 커머디티, 상품, 그 다음 다시 머니 이렇게 되는 자본을 위해서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 놓은 그런 말이 되는데요. 책을 전부를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 코민운동에 대해서도 그 저자가 차베스의 방식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차베스의 방식을 흠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놨습니다만 사실 관계에 대한 서술만큼은 거기에 괜찮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책 역시도 마찬가지 러시아 코민운동이 그냥 이상적인 인류가 나아가야 될 정방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책을 엮었습니다. 그런 기조로 지금 쓰여 있는 책이고요. 서문 영화 2012년은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지구 최후의 날에 대한 재난 영화다. 최근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았다고 한다. 누구든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구 생태계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독점 강화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코펜하겐의 기후협약에서 제기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문제 뒤에는 온실가스를 둘러싸고 현재 또 다른 거대한 자본주의적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 녹색 자본주의는 어떤 면에서 친환경이 아니라 수십조 원에 이를 또 다른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선진국이 한국의 녹색시장에서 이윤을 착취할 별도의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이제 서문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제 환경 관련된 걸 잠깐 한번 제가 꼽사리에 넣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그 과거에 미국 부통령으로 나왔었습니까? 그 엘고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엘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업이 환경 공포몰이입니다. 그렇고 그 툰베리라고 하는 여자애를 앞세워가지고 미셸 오바마가 또 환경파리를 막 하고 있죠. 굉장히 저는 그걸 보면 욕이 터져 나올 만큼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곰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그마한 그 빙하 조각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곰은 이제 얼음이 다 녹는데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지금 서울에서 보면은 마스크 지금 안 끼면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과 마스크 안 꼈을 때는 응급실에서 이제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그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장난질을 이제 치는 것이죠. 근데 인류가 지구의 70%가 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담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1%를 지금 인간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보면은 차가 지나가면서 매연을 뿜어내고 뭐 공장 꿀뚝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막 우리가 뭐 물건을 어떻게 막 쓰고 쓰레기가 막 난무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만 그건 우리 눈에 보여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심을 벗어난 시골 마을만 가더라도 그런 생각 싹 없어지거든요. 거기서 한 며칠만 있으면. 또는 바닷가 한적한 마을만 가버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싹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 생활에서 또 접하고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고 아이고 이제 지구가 이제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러면서 우박만 쏟아줘도 아이고 이것도 환경 재앙 아닌가. 계속 이제 인간이 원래 본연이 종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삶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만약 인간이 조금 더 관대해지려면 인간의 수명이 한 2000살을 살아버리면 2000년 정도를 산다 인간이. 아마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좀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관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습게 한번 상상을 해보긴 하는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시점은 빙하기로 접어들려고 하는 소빙하기 시작점에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온난화다. 지금 벚꽃이 조금 빨리 개화가 되면은 이거 온난화 때문이다. 그러면 작년 보면은 한파 냉해를 입었거든요. 과실수들이 꽃이 열렸다가 꽃이 맺었다가 다 얼어버리고 하는 그런 냉해 냉해를 입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또 그것도 온난화 때문인가? 온난화라고 하는 게 마패가 돼가지고 온난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면 그리고 이제 탄소 저감, 탄소 파리 이런 거 과연 저게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빠지게 하는데요. 이제 환경도 어쨌든 자본주의 때문이다. 일견 그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축적된 성숙도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지나지 않는 동안에는 환경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면서 애둘러서 그래도 중국발이라고 쓰는 데가 있고 국외 발 미세먼지라고 쓰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 기상캐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에서 왔는 사막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국 지역으로 볼 때 그 중국의 동해안가에 있는 그 공장들 그리고 그 소각장 이런 것에서 이제 그 가루들이 같이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환경 파괴를 많이 하죠. 최근에 이제 김치 이제 소금물에 절이는데 이제 위통 까고 들어가가지고 배 튀어나온 아저씨가 막 이렇게 휘젓고 있고 중장비가 거기 막 들어가고 꾸중물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인 겁니다. 그게 중국의 바로 속살인 겁니다. 자, 일본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거죠. 일본 상품이 있고 한국 상품이 있고 중국 상품이 있다. 똑같은 상품인데 각각 나라가 있다. 메이드 인 재팬 이제 딱딱 라벨 붙여가 나온다. 야, 니 어느 물건 선호할래? 라고 하면 아마 내심 일본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도 국산 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눈치 싸움이고 하지만 자, 이 셋 중에서 어느 물건을 배척할 거냐 어느 물건을 선택하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중국 물건 안 쓸 거야 라고 이제 아마 빼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성숙된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지 않으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런 김치가 팔리겠습니까? 시장 경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개인의 욕망을 각각의 욕망을 상대방을 폄하하고 뜯어내가지고 각각 나눠 갖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능력을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상향지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죄송합니다. 이게 뭐 토지 국유화라든지 협동농장이라든지 뭐 내용은 좀 읽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즉 재산 공동체에서 사회적 생활과 활동은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공동체와 영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다. 뭐 내용을 제가 읽으려고 군데군데 줄을 많이 쳐놨습니다. 여기서 모든 시민은 무장한 노동자인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으로 전화한다. 모든 시민이 하나의 전 인민적인 국가적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공동 판매 카르텔을 말합니다. 공무원과 노동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레닌은 국가혁명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논의를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구체화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구체화한다라고 하죠. 독재라는 걸 인정하는, 실토하는 거죠.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권력화되는 것입니다.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으나 누군가는 거기에서 룰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민주노총이 상류층이 있고 연봉 1억 넘게 또는 1억에 육박하는 그 대기업 노조층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하층 밴드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계급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중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요. 자기들끼리 이미 풍속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풍속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차별화가 되는 게 본성에도 맞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들 집단에 대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누군가는 올라서 있죠. 우리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이제 계명을 걸어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명을 살짝 바꾸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싹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이 잠자던 침대에 쓰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침대도 쓰고 이제 동물 집단들은 그리고 무언가 고결한 서류 작업을 한다면서 이제 이 노동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복서라고 하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말이 있죠. 힘센 말이 죽도록 일하면서 다쳐가면서도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인간 집단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제 배가 툭 튀어나오는 인간 집단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그 돼지 새끼들하고 같이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벌리고 있는 장면을 다른 동물들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들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 천국, 농민 천국 만들어준다 해놓고 돼지 특정 집단은 귀족 집단은 발생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해방 전국에서 북한 지역의 사람들을 속여 먹을 때 소련 군정의 개가 되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등장하고 김일성이는 하나도 지 뜻대로 뭔가 연설을 하거나 행동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다 반드시 소련 군정의 스티코프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북한 총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들의 말에 완전히 지배되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는 농민의 것 이렇게 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깡마른 농민이 이제 이렇게 무명천으로 머리띠를 메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들판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사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판에 넓은 사진을 이렇게 딱 같이 붙여놓고 토지는 농민의 것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노동자 단체들이 이제 우리 스탈린 동무, 김일성 뭐 동지 이래가지고 이제 환영하는 그런 가두 퍼레이드를 벌리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 민주노총 아저씨들 북한 가가지고 노동운동 한번 해보고 매년 스트라이크 하듯이 거기 평양시에 나와가지고 한번 파업 한번 해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안이라고 합니까? 여기로 치면 이제 경찰 그 차 한번 그 흔들고 죽창으로 대나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거든요. 노동자 그 파업 경찰하고 대치할 때 대나무 끝을 쫙 갈라요. 왜 갈았냐 하면 그 이제 전투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잖아요. 이게 호구를 쓰죠 얼굴에
팍 찔러버리면 대나무가 쪼라락 갈라진 대나무가 휘어져가지고 턱을 안쪽에서 이렇게 긁어버리라고 이렇게 막 쑤셔대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수세에 몰린 경찰들이 거기 이제 차 위에 이제 몰려있고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차 문 열고 흔들고 창문 깨고 불 지르고 난리 났었죠. 그거 평양 가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공산주의자가 뭡니까? 짜르 체제를 붕괴하고 경찰과 군대라고 하는 폭력 집단을 없애고 노동자 천국을 만든 다음에 만민의 프롤레타리아야 연대하자. 우리는 국가의 경계도 없다. 이 지구 전체를 우리가 노동자가 우리 천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특출난 계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본주의에 특화된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 때만 되면 머리띠도 두르고 나와가지고 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꼬민운동이 이제 성공을 1917년 볼셰비키 이후에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집단 농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굶어 죽게 되고 그 짓거리를 중국에서 또 그대로 합니다. 또 그대로 해요. 책을 읽어드린다가 제가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 잉여 가치를 생산해내는 체제이다. 노동조합이 지금 우리는 이제 생산량까지 통제를 하죠. 물건 그만 뽑아내. 그 다음에 차 온라인 판매를 한다.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면은 중간 단계에서의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일을 잃게 돼. 그렇게 됩니다. 이게 꼬민운동이라고는 하지만은 적기조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보여지듯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권리라든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더뎌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계속 영위되고 담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용감하게 털어낼 수 있고, 때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도요타가 하는 게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목리를 부리진 않아야 되겠고, 1년 전인가 2년 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말 폭삭 망한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수소차가 온다, 뭐 전기차가 온다 이렇게 기술 체계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되는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리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제 노조 집단에서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그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삶이 담보되는 게 아니죠. 지금 어제 보니까 군대하고 공무원 연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생긴다가 아니라 이미 적신호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들어와 있었는데, 글쎄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저에게, 공무원들 지금 난리 났다면서 경기도 쪽인데 무슨 그 유튜브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북한 쪽에 무슨가요? DMZ 쪽에 무슨 사업을 벌리는가요? 거기에 뭐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과 실명을 댓글로 막 남기면서 막 이렇게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공무원 집단들은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산수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정교조 집단도 교총하고는 이제 좀 이제 물과 기름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 맞죠. 근데 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해달라고 막 이렇게 농성을 하니까 정교조 집단들도 자기가 이제 교원이니까 야, 너는 임용고시 안 쳤잖아 라고 눌러버리는 그런 차별성과 계급성을 그야말로 보여주긴 하던데 공무원 집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가도 망하게 되지만 공무원 집단도 존속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정원한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이 있다면 당연히 걸러내야죠. 그 많이 뽑으면 당장에는 그래 뭐 이거 2명에서 하는 일 20명 늘었네. 아이고 뭐 탱자 놀아가면서 일하자. 뭐 돈 어차피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돈은 화수분처럼 계속 터져 나오는 돈입니까? 결국 그런 급여라든지 그런 연금 체계라든지 모든 거는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낙소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기업 아래 하부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어떤 기관 산업 또 공무원 조직까지도 영향을 아주 핵심적으로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 공무원 조직이 존속될 수 있을까요? 존속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사업이랍시고 한다지만 세금 얼마 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조금 그런 자성의 어떤 성찰을 내고 투표권을 잘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꼬민운동이나 남미형 꼬민운동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좋은 옷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거나 그거 이상의 옷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구든 자기 자식에게 조금 더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싶고 좋은 단백질을 제공해주고 싶고 좋은 교육을 거기다가 전수를 시켜가지고 나보다는 나은 삶을 해주고 싶은 게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그 생명체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실 거스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만이라고 빼놓고 남들 모두를 하향 평준화 시켜놓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지 않았죠. 인류가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습니까?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 하나 때문에 그 유태인들이 개발해낸 것이죠. 유태인들도 굉장히 잔혹한 그런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역설적이죠. 근데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개발품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공산주의의 흑역사라고 하는 그런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인구가 죽었죠. 예. 아마 인류사적 전쟁이 일으켰는 그 숫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죽었을걸요? 예, 그게 그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념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이념이란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쁜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쪽 방향으로 간다. 예, 그것도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념이 있는 거죠. 야,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로시간 제한을 얼마나 할 것이냐. 원자력 발전소를 쓸 거냐 말 거냐. 공항을 몇 개나 더 만들 거냐. 이게 다 이념입니다. 예. 이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즐겨하는 말이 정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을 잘 조율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같이 비슷하게 살게 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건방진 인간 본성을 지가 한번 조정해보고 통제해보고자 하는 그런 건방진 사고방식이 공산주의고 그런 공산주의 방식의 기저에 뭐 이런 꼬민운동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뭐 복잡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상식,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투표에서 굉장히 좋은 판가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은 뭐 얼마 전에 제가 봐드렸던 베네수엘라 남미형 꼬민운동과 뭐 일맥상통합니다. 하는데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꼬민운동을 이제 주장을 해내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장하성 씨가 청년들, 젊은이들 보고 분노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장하성 씨가 재산이 아마 더 늘었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이제 100억이죠. 장하성 씨 재산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제 야, 너희끼리 서로 싸워. 편갈라가지고 싸움 붙여줄게. 지금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 저는 만들어진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방역. 이걸 빌미로 이제 사람들에게 돈 뿌려주는 거 쓰고 중산층 붕괴시키고 학생들 학업 성취도 중간 볼륨들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갈라놓고 착한 임대인 운운하면서 사업 붙이고 이런 것들이죠.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성별마다 집의 세대마다 전부 찢어가지고 사업 붙이고 있는 이 집단들인데 이 집단들이 처음에
공약을 내걸었던 거 한번 살펴보세요. 남미형 공산주의자들. 예, 그 뿌리는 또 러시아.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계속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색깔이 다른 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양대 산맥으로서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찍을 때가 있습니까? 정말 도간에 든 쥐입니다. 지금 유권자들의 지금 처지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러시아 꼬민운동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꼬민운동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볼만한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책을 자꾸 사주면은 이 사람들이 인쇄를 받아먹기 때문에 굳이 제가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내용만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얼개를 갖고 있구나 라는 내용 그 사료적인 내용으로서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형 꼬민운동이 이어가지고 러시아 꼬민운동에 대해서 책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 다 너나 먹자는 겁니다. 지역마다 공평하게 자본가들 때려잡고 뭐 그런 거죠. 예, 책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미없죠? 예, 고맙습니다.